우르 제3왕조, 그리고 아시아. 한때 황금빛 찬란한 태양 아래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땅에 자리 잡은 문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르 제3왕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문명은 약 4000년 전 인류의 초기 역사를 장식하며 그들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찬란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제3왕조가 황금기를 누리던 시기 아시아 대륙의 또 다른 지역들에서도 독특한 문명과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동서양의 문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각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발전은 오늘날의 세계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르 제3왕조와 같은 시대 인더스 문명은 번영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황하 문명에서는 초기 중국 문명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던 이들 문명을 살펴보며 당시 세계의 모습을 더 넓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르 제3왕조 찬란한 문명의 시작. 우르 제3왕조는 기원전 2112년에서 2004년에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 지역에서 시작된 왕국입니다. 이 왕조는 우르남무라는 지도자에 의해 세워졌으며 그의 통치 아래 수메르 문명은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르남무는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을 작성하며 정의로운 통치를 시도했고 거대한 지구라트를 세워 신과 인간의 연결을 상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르 제3왕조는 단순히 찬란한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록들은 이 시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치밀하게 조직된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왕국은 중앙 집권적인 관리 체제를 통해 농업, 상업, 종교 등을 체계적으로 통제했으며 세계 최초로 세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정 기록은 점토판에 남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인류의 초창기 경제 체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미스터리한 종교와 지구라트. 우르 제3왕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은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르의 대지구라트는 하늘에 닿을 듯 웅장하게 세워져 왕국의 종교적 중심지로 기능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건축물에 담긴 진정한 의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르 제3왕조의 종교는 수메르의 전통적인 다신교를 기반으로 하며 엘릴, 난나 같은 신들이 숭배되었습니다. 특히 달의 신 난나는 우르의 수호신으로 그의 이름을 딴 지구라트가 도시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정교한 의식을 치렀으며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신과 백성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그들의 종교적 의식이 단순한 숭배를 넘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앙은 통치의 도구였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정치와 경제의 절정. 우르 제3왕조는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구조를 가졌습니다. 각 지역은 왕의 명령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지방 행정관들은 세금 징수, 곡물 저장, 건축 프로젝트 등을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우르 제3왕조는 메소포타미아의 상업 중심지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범위한 무역망을 통해 인더스 문명, 이집트, 아나톨리아 등과 교류하며 금, 은, 구리, 라피스라줄리 같은 귀중한 자원을 거래했습니다. 특히 점토판에 기록된 경제 문서들은 이 시기의 복잡한 상업 구조를 보여줍니다. 수메르인들은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곡물을 분배하며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들의 경제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현대적인 관료제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 아시아의 문명 1. 인더스 문명. 우르 제3왕조와 같은 시기 인도 아대륙에서는 인더스 문명이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계획적인 도시구조, 배수시설, 공공목욕탕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교역을 통해 금, 구리, 라피스라줄리 같은 귀중한 자원을 거래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인더스 문명의 도장이 이러한 교류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더스 문명 역시 기원전 1900년경부터 갑작스럽게 쇠퇴했습니다. 이 몰락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와 강의 흐름 변화가 제시되며 이는 우르 제3왕조의 몰락과도 흥미로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황하 문명. 중국에서는 황하 유역에서 초기 문명인 샤 왕조가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샤 왕조는 아직 역사적 실체가 불확실하지만 이 시기 황하 문명은 농업과 관계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계층화된 사회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르 제3왕조와 비교했을 때 황하 문명은 상대적으로 지역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상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후 중국 문명의 철학적 기초로 이어졌습니다. 3.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화. 중앙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박트리아 마르기아나 고대 복합체가 활발히 발전하며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문명 사이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초기 농경 사회가 형성되며 점차 복잡한 사회로 발전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교역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명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르 제3왕조와 동시대의 아시아 문명들은 여러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모두 자연 환경에 의존하며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각 지역에서 독특한 사회적, 정치적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각 문명은 지역의 환경적 조건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고유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르 제3왕조는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와 종교적 상징인 지구라트를 통해 왕권을 강화한 반면 인더스 문명은 분산된 도시국가 체제와 실용적인 도시 계획으로 유명합니다. 황하 문명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며 철학적 사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몰락의 그림자. 찬란했던 우르 제3왕조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원전 2004년 왕국은 엘라민들의 침략과 내부 반란으로 붕괴했습니다. 마지막 왕인 이비시는 약화된 중앙 권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지방 통치자들은 독립을 선언하며 왕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르 제3왕조의 몰락은 단순히 외부의 침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우르 제3왕조와 여러 고대 문명의 몰락을 기원전 4.2000년 사건으로 불리는 대규모 기후변화와 연결짓습니다. 이 시기는 가뭄과 홍수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빈번했던 시기로 농업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토양 염류화 문제는 농업 기반 경제를 약화시키며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했고 이는 결국 왕국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우르 제3왕조와 비슷한 시기에 번영했던 인더스 문명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시들이 점차 버려지며 문명이 쇠퇴했고 황하 문명 역시 기후변화와 사회적 변동 속에서 재편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명들이 비슷한 시기에 급격히 몰락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침략, 내부 반란, 그리고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문명들은 점차 붕괴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인류에게 문명의 찬란함과 동시에 그 취약성을 상기시키며 자연 환경과 사회적 구조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르 제3왕조의 유산. 우르 제3왕조는 비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현대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전, 지구라트, 그리고 경제 시스템은 이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의 기록은 인류의 기원과 초기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르 제3왕조의 유적을 방문하면 당시에 찬란했던 영광과 미스터리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왕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역사 이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찬란함과 취약함을 보여줍니다.